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오후 12시 32분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2분 늦게 출발합니다. 자, 고품격 점심 게임 방송 지금 출발합니다. 자, 요거 재밌는 싸움이 자, 드디어 주진우하고 이준석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주진우는 정의안이가 그러니까 종이컵 맞고 뇌진탕 걸린 거는 이거는 정의안이의 생각이 아니다. 뭔가 여기에 음모가 있다. 주진우가 이제 돌을 던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못 들은 척 하고 있다가, 왜냐면은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겠지. 그래서 지가 어떤 식의 발언을 해야지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나. 그래서 천하람과 아마 긴 대응책을 연구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이 고작 들고 놓은 거는 뭐다? 자, 주진우가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반박을 못하고 여기에 이준석은 논점을 돌립니다. 정의안은 과거 국힘에 근무했었다. 보좌관으로. 과거 국힘 출신인데 국힘 누군가의 지령을 받은 것 같다. 내가 밝힐까? 내가 공개할까? 자, 뉘앙스가 마치 이준석 본인이 정의안이가 국민의힘 내부의 지령을 받고 진행을 했고 뇌진탕 사건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찰 수사를 막았고 경찰이 공개하는 걸 막았고 정의안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운 게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작품이 아닌 국민의힘의 작품이라고 이준석은 맞받아쳤습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자, 이제 여기서 정치병 걸린 형님들은 전부 다 이준석을 욕하고 있겠죠. 그지? 안 봐도 비디오지. 다 이준석 욕하겠. 했어. 개혁신당이 민주당하고 짜고 했네. 그런데 만약 친무에서 김무성이죠. 친무, 이 꼴은 친한이죠. 만약에 친한계 의원들 중에서 정의안에게 오더가 내려갔다. 국민의힘 내부에 반장동혁계에서 이런 오더가 나갔다.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작품이다. 또는 이준석의 말대로 국민의힘 내부의 누군가가 장동혁 대표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즉 이번 지선을 필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뇌진탕 사건은 별개고 경찰에게 이걸 밝히지 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외부의 압력이, 윗선의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닌가. 미소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진우는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게 반대 세력들이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자, 정의안의 자작극 완주. 첫째,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작품이다. 둘째, 친무, 친한의 작품이다. 자, 저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박영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경찰의 압력을 넣고, 그죠? 경찰의 압력을 넣어서 외부로 밝혀지지 않게 이미 5월 중순에 이미 자작극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작극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일까지 정의안이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경찰의 묵인하에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경찰에 이제 우리가 좁혀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찰은 왜 언론에 발표를 안 했을까? 왜 선관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을까? 그럼 선관위는 보고를 받았는가? 이렇게 좁혀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보자면은, 자, 민주당에서 개혁신당에게 커피컵, 뇌진탕 이거 한번 하자.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면은 개혁신당에 대한 이미지가 박살나는, 자기 당 이미지가 박살나는데도 민주당과 손을 잡는다. 이건 약간 저는 좀 아니올시다. 그리고 똑같이 친김무성계나 친한계의 어떤 접근, 그죠? 자, 이거 역시 우리가 첫 번째 전제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죠. 개신당이 그렇게 이미지가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과연 함께 했냐는, 자기 이미지를 버려가면서. 이 조건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조건이 말이 되려면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개혁신당이 이런 이미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 일을 저질렀어야 되는 명분이라기보다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이준석의 정말 알 수 없는 당선에 대한 청구. 왜냐하면 그동안 개혁신당에 단 한 번도 청구서가 날라온 적이 없어. 야, 너 우리 때문에 당선됐잖아. 물론 정의안의 진술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봐. 정의안이가 커피컵을 맞고 이걸 왜 지가 하겠냐고. 걔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생각을 해봐요, 형님들. 정의안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돈 많은 집 아들내미예요.
뭐가 아쉬워서 그런 자작극을 하지? 차라리 그냥 돈봉투를 뿌리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그럼 이런 유치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정의안이가 했다고? 이거는 누구의 오더가 있었던 거야. 누군가의 오더가 있었고 그 오더를 설명을 하려면은 청구서밖에 없어. 이거는 왜냐하면은 개혁신당에서 만약에 이게 작정하고 지령으로 움직인 거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당의 마이너스거든.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 폭망인데 총선을 불과 1년 6개월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회복 불가능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년 총선에 개혁신당 의석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봐주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형님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준석이 개혁신당이 출마하는 지역에 국민의힘이 혹시 빈집을 내주는 경우가 있는가 우리가 잘 찾아봐야 돼. 왜? 저는 이번에 더 무게를 두고 45대 55? 아주 미세하게. 왜 그러냐면은 부산 이런 이야기 해도 돼? 부산에 있는 경찰들은요 고위직들이에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하고 잘 돼 있어. 이 인맥이. 왜 그러냐면 경찰도 봐봐. 부산에서 민주당이 형님들 우리가 뭐 지지율 이런 거 말고 실제로는 부산에서 민주당 출신들이 별로 현실 세계에서는요 별로 크게 그 영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경찰청 쪽에 뭔가 좀 조인을 원하면은 그걸 이제 국민의힘 쪽에 연락을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조인을 만들어주고 이러거든.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미묘한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봐서는 분위기를 봐서는 민주당이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안 먹혀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이나 이쪽으로 경유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쪽을 경유해서 들어갈 정도면은 이 정도 큰 문제를 우회를 해서 들어간다? 존나 위험하지. 국민의힘에 바로 꼬투리 잡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잘 봐봐 형님들. 그러면은 목적이 같다. 장동혁 체제와 지금의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망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민주당이 접근하면은 쉽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조경태 같은 애들은 부산에서 입김이 생각보다 큽니다. 셉니다. 그 민주당이 조경태 같은 애들을 통해서 그런 친한계나 친김무성계 민주당 계열과 샤샤샤 이래 하는 애들 그런 애들과 같이 연대해서 이 작업을 쳤다면 굉장히 파워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경찰이 형님들 뭐 숨겨주고 이런 형님들 우리가 지금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나쁘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지? 그런데 경찰은 자력으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자력으로 사건을 덮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는 10%도 안. 그러면은 경찰의 이런 부정부패가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윗선의 지시입니다. 이게 90%예요. 윗선, 지인, 고참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부산 쪽 생태계가 민주당의 입김보다는 국민의힘 입김이 오히려 더 세다. 현실에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 경찰서에 민주당 입김이 더 세듯이 부산 역시 그렇다면 아무리 뭐 민주당하고 이러지만 현실은 안 그렇고 그러려면 한 다리를 거쳐야 돼. 야당 쪽을 거쳐야겠지. 마찬가지야. 국민의힘이 광주 경찰서를 간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 한 다리를 거쳐서 가면은 아무래도 대우를 더 받겠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합법적인 일도 아니에요. 불법적인 일에 누군가가 엮이는 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장 노출을 줄이고 이 부정부패가 드러날 확률이 줄어드는 거는 어떤 경우겠죠? 같은 뜻을 가진 사람, 즉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하고는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정신병자 하나가 장경태래지. 조경태. 조경태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을까? 요거 재밌어져요. 한번 보세요 형님들.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진우 의원하고 이준석이가 뭔가 WWE 하는 느낌이 팍 들어요. 주진우가 던지고 이준석이가 우리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깔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로 가는 거죠. 주진우는 우리 개혁신당을 의심하는데 우리 개혁신당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깔까? 우리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밝히는 것도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되면은 어떻게 된다? 합당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합당이 안 된다면은 지금 이준석은 합당이 절실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합당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다음 총선에서 빈집을 하나 만들어주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자고 한 거야. 이게 형님들 현실 정치예요. 아니 준석이가 말이야 5%대 뭐 지지율 5%대 나올 때 그때 그냥 국힘하고 합당했으면은 조건도 좋게 하고 좋게 딜 받아가 들어갔을 건데 갑튕기다 지금 똥값 돼버렸잖아. 아이고 우리 국힘 지지자님들 준석이 씨 합당되면은 이제 뭐 누구 욕하려고 그래? 이제 누구 욕할 건데? 한동훈 데리고 오느니 차라리 준석이를 데리고 오는 게 낫지. 그러니까 형님들 정치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재밌어진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형님. 이거 형님들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이거는 개혁신당을 볼 필요가 없어.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지금 개혁신당과의 합당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형님들이 잘 보셔야 돼. 아이고 형님들아, 내가 이야기했잖아. 형님들 엔추 이라는데 형님들 진짜 엔추를 몰라서 하는 소리. 그냥 형님들 지금 그런 거 있잖아. 왜 5만 거 짜장면 하나 가르쳐 주노니까 5만 걸 다 짜장면이라고. 그냥 시큼은 소스만 들어가면 다 짜장면이래. 지금 그게 형님들의 모습이야.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엔추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엔추야. 맞잖아. 자, 엔추의 뜻은요, 막 호응하다가 당대표나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수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결정적일 때 탁 돌아서는 사람. 김무성 같은 부류들. 결정적일 때 자기 세력들 데리고 딴지 거는 사람들. 윤상현 같은. 솔직히 나는 전한길 센세가 뭐 엔춘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이야. 이거는 내 개념으로 봤을 때 그냥 이 형님은 뭐가 머릿속에 전기가 좀 잘 안 되는가 봐.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반박해야 돼.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말이 논리적이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맨날 공격당해.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이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너무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막 이 말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했어. 근데 어제 한 말에 배치되는 말이 돼버려. 그때 달라요. 기분 따라 달라요. 앞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막 했는데 자기 지지하는 젊은 애들이 와서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래 그거 해. 그러면은 자기가 한 말하고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청년들한테 해준 거하고 말과 행동이 배치가 된단 말이야. 그런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옆에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사람들이 뭐 해주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지지해주고 뭐 머리수 작은 유튜버들 거기 붙어가지고 지금 조회수 빨고 하지.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항상 준비를 하고 항상 대안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건 무슨 파이어족 같아. 그리고 워낙 빨아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뭔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전한길이 이게 아닌데? 한길이 형님 왜 이렇게 가지? 한길 센세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의혹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뇌징이 풀려버리면은 한순간에 지지율이 인지도가 폭망을 해.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 그럼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막 무리수 던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애초에 자기가 왜 이렇게 안티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해야 돼. 자기 안티하는 사람들은 모자라는 애들이다. 쟤들은 자역이다. 그런 어떤 갈라치기 그거 효과가 오래 안 가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한길 욕하는 사람 되게 많어. 그러면 그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해야지. 내같이 그냥 방구석 유튜브 할 것 같으면야 그냥 곤조 있게 외골수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가는 건데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한번 자세히 봐봐. 전한길 센세는 한길 형님은 지금 스탠스가 어떠냐면은 이준석, 한동훈 딱 그런 부류야. 다수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는 게 아니고 안티와 지지자 차이가 크게 안 나. 한동훈, 이준석도 마찬가지야. 딱 그런 부류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뭔가 좀 정치를 하실 분 같으면은 좀 대의적으로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은 결국은 안티가 많으면은요, 정치는 안티가 많은 것도 좋지만은 안티의 두세 배 이상의 나의 지지자가 있어야 돼. 압도적으로만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 형님들이 뭐 무슨 생각을 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철저히 그 사람을 내 논리대로 분석을 하자면은 그 사람은 너무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너무 말이 많아. 말 많은 사람들은 항상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 구설수가 안티를 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눌러야지. 자, 형님도 한번 볼까? 자, 나도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지? 나도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있어. 이거 꼭 방송에서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라이브 켭니까? 안 켜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4번 생각하고 5번 생각해서 이 말을 논리 있게 정리를 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그 말들을 나름 수위 조절도 하고 논리적으로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너무 적극적이야. 뭔가 이슈를 내가 선점하겠다? 그런 게 좀 안타깝다. 어쨌든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지금 뭐 전한길 센세야 뭐 한길 형님이야 뭐 와리가리 하든지 뭐 오르락내리락 하든지 그 형님 사정이고. 자, 우리는 국힘을 잘 주시한다. 주시 대상입니다. 국힘. 그리고 이준석은 힐끔힐끔 한 번씩 보세요. 얘는 주시 대상은 아니지만은 국힘 옆에서 얼쩡얼쩡 거릴 거예요. 그러면 힐끔힐끔 한 번씩 보세요. 자, 야, 이게 과연 WWE일까? 신장과 개당의 어떤 협치일까? 그지? 이게 참 궁금하긴 해. 아니면은 민주당과 개당의 협치일까? 이거는 국민의힘만 주시 대상으로 잘 지켜보면 이 답이 참고하십시오.
정치판이 되게 재밌죠. 정치가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튀어. 더럽다고? 형님들, 막장 쓰레기가 없어. 다 쓰레기야. 누가 막장 쓰레기일까요가 아니고 다 쓰레기인데 어떤 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인지 어떤 쓰레기가 재활용이 안 돼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될지 그걸 골라내는 거야. 내가 굳이 형님들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형님들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더럽다 생각해. 그죠? 근데 아니야. 음식물 쓰레기는 비료가 될 수도 있어요. 퇴비가 될 수가 있다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형님들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들이 더 더러운 거야. 야, 음식물 쓰레기나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들은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잖아. 그지? 정치인들 자체가 그냥 쓰레기야 전부 다. 나는 엔초야.